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듣기만 해도 조금 좀 거시기 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짜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상식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제가 치매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치매 상식 시리즈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상식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치매 10가지 상식, 10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치매는 뇌의 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치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매 인구는 벌써 제주도, 대전 인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가장 많은 그 치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매는 다들 불치병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고 우리가 치매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든다는 이야기, 그리고 치매 환자도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치매는 우리와 전쟁 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운동이다. 이런 정도로 한 10가지 정도를 드릴 건데요. 오늘 하나 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치매는 뇌의 병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런 사연을 남기셨어요. 사연이 아니라 많이들 저희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몰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는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 정신병 걸렸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보통 치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치매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찍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몇 가지를 들어볼 테니까 어떤 게 본인이 생각한 치매하고 가장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치매 어떤 병이냐고. 첫 번째,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다. 두 번째, 노인의 그 심한 건망증 아니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그거 늙으면 다 치매 걸리는 거야. 늙으면 다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일단 뭔지 모르지만 불치병이다. 다섯 번째는 그 중풍 걸리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고,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것이 치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많이들 이제 정신병 하면 다들 무서워하시는데요. 사실은 치매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정의라고 한다면 어른이 바보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다시 좀 풀어보면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어른으로서 공경을 받았던 분이 어떤 뇌의 병에 의해서 점점점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생활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바보 같아. 이런 얘기. 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러시지? 이런 분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치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좀 풀어드리면, 치매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억력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 생활 능력이에요. 생활 능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억도 해야 되고 또 언어도 제대로 구사해야 되죠. 그리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그러면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설득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뇌에 아주 높은 고위 능력, 상위 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인지기능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러한 능력이 떨어져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치매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이 보면은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로부터 또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상당히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았던 존재였죠. 그런데 그분이 생활을 잘 해 나가시다가 어떠한 문제, 즉 뇌병이 생기면서 생활을 잘 영위하시는 지혜로운 부분이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지혜로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는 거, 좀 안타까운 상태. 그래서 저는 지혜 감소 증후군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치매, 바보치, 바보매 이런 바보라는 단어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쓰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인지장애라고 많이들 이제 앞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치매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아까 같이 미친병이다, 정신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생활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그 상식이에요. 치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자. 두 번째는 그러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치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확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외래에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완전히 치매에 빠졌어요. 얼마나 오래 산다고 검사까지 하자고 하세요? 요양원이나 보내주십시오. 자식들한테까지 패기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치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묻어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이제 뭔가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치매 하면은 이거 뭐 해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를 해도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 검사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생각하냐면 결국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 요양원에 가는 이유는 나나 그리고 내 자식이나 폐를 끼쳐주기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옳은 상식일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식은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제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좀 나오겠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MRI 그림인데요. 이 MRI 그림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모양새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다. 예, 어떤 게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진 못하지만 각각을 보면 다 그 모양새가 달라요. 즉 뇌에 다양한 질환이 있었고 그분들이 치매 증상으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즉 치매를 만드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나 일부는 저희들이 이러한 치매, 즉 지혜를 무너뜨리는 병에 걸렸더라도 일부는 빨리 발견을 하면 되돌릴 수가 있어요.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양결핍에 의해서도 그 치매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의해서도 치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진단하면 영양분 충분히 공급하면 치매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 빨리 발견하면 치매로 봤던 분이 알고 보니까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 치료해서 또 치매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와도 치매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관리를 해드리면 일단 좀 인지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고 쭉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 치매에 대한 대책이 여러 방편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병원에 와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검사해야 될 이유죠. 그 노 교수님은 스스로가 치매는 불치병이고 검사할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다양하다. 때문에 그 다양한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왜? 그 중에는 우리가 완치도 가능하고 아니면 진행을 멈출 수도 있는 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물이나 기술로서 스톱을 시키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이 더 돼가는 병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 뭐 파킨슨 병 이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병원에 오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알츠하이머 병 치매가 이쁜 치매로 바뀌고 파킨슨 병 치매 헛것 보이시던 분이 헛것이 안 보이게 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즉 병을 갖고 있더라도 증상이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쁜 치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병원에 올 이유는 충분히 있고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쁜 치매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그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 오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 이거 하나만 갖고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분과 가지고 있었던 추억만 갖고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치매에 걸렸으니 불치병이고 요양원 가고 패 끼친다라는 이 생각은 이제 좀 걷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식 얘기 드렸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고 그중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세 번째 상식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다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가 상당히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다들 숨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숨기는 치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말이 되느냐? 아니, 다들 안 걸리는데 왜 우리 엄마만 치매에 걸렸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치매 인구는 대전 인구 정도 됩니다. 한 내년 정도면 아마 1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많죠. 65세 이상 되시는 인구의 10%가 치매 어르신이에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점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65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막 헷갈리시죠? 사실 뭐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논문이 2017년, 벌써 뭐 몇 년, 뭐 4, 5년 지난 얘기인데, 5년 전의 얘기인데, 2017년에 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저널에. 그 저널에서 연구한 게 뭐냐면 35개의 선진국, 소위 OECD 그 선진국에서 203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어느 나라가 가장 오래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1등, 여자 1등 대한민국, 남자 1등 대한민국입니다. 2030년에 태어나신 우리 자손들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놀라운 장수의 꿈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잘 살고 있는 그 뭐 미국 이런 데는 벌써 랭킹이 한 30위 정도로 떨어집니다. 뭐 2등 잘 찾아보면 뭐 2, 3등 정도 되는 데가 일본이 2, 3등 정도 할 거예요. 아마 2030년 이후의 세상은 아마 고령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텐데요. 이게 이미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곧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곧 앞서게 됩니다. 자, 65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치매다. 물론 60세에서 70세 사이 60대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중에 1분 정도가 치매에 걸리십니다. 70에서 70대, 그러니까 71세에서 뭐 80세까지는 이때가 10명 중에 1분이에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그때 4명 중에 1분이고요. 90대가 되면 3분 중에 1분입니다. 그런데 2030년에 기대 여명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이 민족의 여성의 기대 여명,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분이 평균 몇 살을 살게 예측이 되어 있느냐? 86세 여성이. 즉 80세, 90세 정도 되는 게 평균이라는 게 평균. 그럼 뭐 100세를 훌쩍 넘으시는 분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아마 치매 인구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즘 다들 팔순잔치도 요즘 안 하세요. 칠순잔치 그런 얘기 거의 없어졌습니다. 환갑 그런 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장수국가에 접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국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늘 수밖에 없고, 그 노인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 우리 아버님만, 우리 아내만 걸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좀 많은 인구가 그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재앙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우리는 분명히 장수의 꿈을 이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들어서 장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장수의 꿈은 이뤘고, 이 다음 단계인 노인병 증가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풀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젠 좀 그만 살자. 그렇지만 진짜로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다들 한 말씀 하십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살아서 무엇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의료 시스템이 적절히 받쳐주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것으로 이제 1부 끝내고